뭔가 이 책을 보실 때요. 오, 둘에? 철기에서 배웠는데, 오, 둘에? 사만에서 또 나오네? 그러면요. 분명히 가서 다시 찾아봐야 돼. 순장, 고유선에 나왔는데, 부여 공부하다 보니까, 오, 순장 또 나와? 그럼 분명히 다시 가서 찾아봐야 돼. 분명히 다시 나왔는데, 나왔던 기억이 있어. 근데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개념이 2개의 반복이 되었다. 그럼 무조건 찾아봐야 되고 3번 나왔다. 이거는 문제예요, 문제. 이건 나온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 유사 개념과 동일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꼭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그거를 찾아볼 때 그때 딱 외워지거든요. 그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계속 보세요. 81쪽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초기국가 비교 표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숙제는 이거예요. 요거 외우시면 돼. 맞죠? 81쪽 다 외워가지고 오기. 맞죠? 제가 예전에도 만들었던 표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 다시 만들었어요. 아주 제가 만들어 놓고도 혼자 너무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막 그런 표예요. 요거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다음 장. 82쪽에 이제 삼국시대로 벌써 가는데요. 벌써 한 70만 년 지났고요. 이제 삼국시대 간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벌써 고려 갑니다. 근데 이제 82쪽에 보시면요. 그 밑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요. 표에 기원전 37년, 기원전 18년, 기원전 57년.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는 신고백 순으로 삼국이 건국이 되었고, 가야는 AD 42년, 기원 후 1세기에 건국이 되었는데, 특별히 건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백제예요. 백제는 주몽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만들었는데요. 주몽의 아들 2명이 누구예요? 온조와 비류인데, 온조는 한강에 자리 잡았고 비류는 인천에 갔다가 비류는 망했고 온조가 결국 백제를 제대로 건국을 해서 그 이후에 백제를 이어졌는데, 옆으로 쭉 보시면 표의 오른쪽에 구성원이 한강 유역의 토착민들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부여 고구려계 유이민이 만들었대요. 부여 고구려계 유이민 동그라미. 그래서 백제는요 계속 이걸 강조해요. 부여 사람,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만들었다. 결국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부여, 고구려, 백제가 다 우리 역사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만주 지방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면서 부여도 고구려도 발해도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역사책을 이미 그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와 신라가 중국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 신라 니네 거 아닌데 백제는 부여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거야. 부여 고구려 백제가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발해도 우리 거야 라고 요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 누가 어느 나라를 계속 계승해서 만들었는가는 요즘 시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여가 고구려 만들었고 고구려가 뭘 만들었다? 백제 만들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요. 83쪽에 보시면은 제가 그 중국의 역사를 조금 넣어놨는데 이게 없이 본문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넣어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후한이라고 있죠. 후한은 전한 다음에 후한인데 그냥 우린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는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기원전 2세기, 1세기, 1세기, 2세기인데요. 이제 기원 후에는 후한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나라가 망하고 3세기에 뭐가 됐다? 3세기에 위초고 삼국이 됐다. 너무 쉽잖아요. 3세기에 삼국, 위초오. 그거 보이세요? 위초고?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위에 체크해 놓으세요. 위. 여러분은 3세기에 다른 나라는 필요 없이 중국에 위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위나라는 당시에 3세기 때 위나라가 여기 있었고 밑에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접해 있는 건 위나라밖에 없어. 총나라랑 오나라랑은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3세기에 위나라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서진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서진이 여기 전체를 통일했다가 서진이 조그매져가지고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도망간 걸 말 그대로 동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쪽에 16개 국가가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호 16국 시대. 5호 16국 시대는 몇 세기다?
4세기다. 446국인데 3세기는 위초고 중에서 위를 외우면 된다고 했고 이제 4세기 때에는 위에 16개 국가와 밑에 한 나라 16국가 동진 합쳐서 17개 국가인데 동진은 꼭 외우세요. 동진에도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동진도 외우자. 그런데 위에 있는 16개 국가는 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제가 그래서 외워야 될 나라 3개 거기 체크해 놨어요. 뭐예요? 전현, 전진, 후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4세기에는 중국의 왕조 4개 외우셔야 돼요. 북쪽에 3개, 남쪽에 하나. 전현, 전진, 후현, 밑에 동진. 16개 국가를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몇 개를 빼줬어요? 13개나 빼줬죠. 응? 3개를 더 빼면 그건 양심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꼭 외워야 돼. 전현, 전진, 후현 순서대로 또 외우시고 전현, 전진, 후현 밑에는 동진. 정말 중요해요. 이 4세기 했어요.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는 보시면 5세기 위에 북이 있죠. 중국의 북쪽에는 북이가 있고 밑에는 송나라, 제나라가 있어. 5세기에 중국의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위. 밑에는 송나라, 제나라가 있는데 그러다 6세기 넘어가게 되면 북위가 갈라져서 동이북제, 서이북주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변해요. 그 모든 것을 북조라고 그래요. 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제, 북조로 나눠지는 것까지를 북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송나라, 제나라가 5세기까지고요. 6세기 넘어가게 되면 양나라, 진나라가 생기는데 남쪽에도 여러 나라가 이렇게 변모했어요. 이거를 남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치면 다 뭐예요? 남북조 시대인데 남북조 시대는 그럼 몇 세기일까요? 5세기, 6세기가 남북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세기 남북조 시대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저 위에 있는 북위예요. 북위의 체크. 또 6세기 남북조 시대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나라는 양나라예요. 송제, 양진에서 양 있죠. 양의 체크. 그리고 이제 6세기 말에 수나라가 거의 전국을 통일하고 수나라는 35년 만에 그냥 망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당이에요. 당도 체크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딱 외워야 될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꼭 체크하세요. 3세기엔 뭘 외워요? 위. 4세기는 전현, 전진, 후현, 동진. 5세기는 북위. 6세기는 양. 그리고 7세기부터 수, 당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의 왕조 이름들이 한 글자잖아요. 뭐 양, 수, 응? 당 뭐 이러잖아요. 그 한 글자 바꾸는 거 얼마나 쉬워요. 출제자들이 그 유혹에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셔도 상당 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